안녕하세요. 한국의 서양 막사를 알려주는 LP 듣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과거의 시간을 할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당시의 사건들을 알아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역사적 흐름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하나 핸델부터 시작하는 지루한 서양 막사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음악 시간보다는 한국사 시간에 다룰 법한 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세요. 1876년 미국 내셔널리그가 출범하면서 MLB, 즉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시작됩니다. 1877년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고 1879년 10월에는 백열등을 발명합니다. 축음기의 발명은 소리의 녹음, 즉 기록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79년 에케르트는 28살이었습니다. 80년 시기에 그는 일본 해군 군악대 교사에 취임합니다. 당시 아일랜드 군악대장 존 펜톤의 곡을 다시 편곡해서 기미가요, 현 일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880년 11월 3일 메이지 천황 탄생일에 처음 공연을 하고 이에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게 되죠. 자, 이번에는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1883년 지금의 태극기가 조선의 국기로 지정됩니다. 1883년 조선은 최초로 서양 국가의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를 미국으로 파견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당시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눈앞에서 본 보빙사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앞서 제가 알려드렸던 발명품들인 엘리베이터, 백열등, 축음기 등 모든 것이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여튼 이 당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문화와 서양 문화가 유입되면서 조선은 근대화된 교육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1885년부터 6년까지 선교사들에 의해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는 근대식 교육기관의 효시가 됩니다. 그리고 1887년이 돼서야 조선에는 최초로 경복궁에 전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 드린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한 지 약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 여러 교육기관들은 근대식 교육을 하게 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에는 창가라는 음악 과목이 포함됩니다. 바로 이 창가 시간에 찬송가 혹은 따라 부르기 쉬운 외국 민요를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8년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코닥 카메라가 출시됩니다. 1889년 9월 화투패를 제조하는 개인 상점으로 시작한 닌텐도 고파이, 지금의 닌텐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1890년 7월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사망합니다. 1892년 3월에는 영국 축구 클럽인 리버풀 FC가, 9월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FC가 창단합니다. 1893년 차이코프스키가 사망하고 1894년 한반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으로 조선의 원병한, 청일 두 나라가 패권 싸움을 시작합니다. 1894년 7월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철병 요구를 거부하면서 1894년 8월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이 공식화됩니다. 바로 이듬해인 1895년 2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하였고 4월 시모노세키 조약, 마관 조약 체결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선국은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국을 인정받았지만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해 1895년 10월 을미사변으로 왕비민씨, 명성황후가 살해되었고
1896년 2월 악원 파천, 바로 고종과 왕세자가 러시아 공관으로 임시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이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일본과 러시아 제국이 치열한 대립을 펼치게 되지요. 이 혼란스러운 1890년대, 벼랑 끝에 서 있던 조선. 1896년 5월 민영황과 윤치호 등이 고종의 특명을 받아 조선의 사절단으로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영황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서 서양식 군악대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이는 이후 주한 독일 영사를 통하여 에케르트를 초빙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96년 덕수궁의 함령전에는 자석식 전화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1876년 벨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20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자, 이제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해 1896년 4월 6일 그리스 왕국 아테네에서 IOC 주관하에 최초의 근대 올림픽인 1896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당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13개국 약 300명의 세계인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당시 조선은 불참하였습니다. 1897년 4월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사망합니다. 1897년 10월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광무개혁을 시작합니다. 대한제국의 건국과 함께 대한제국의 고종이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벤투스 FC가 창단됩니다. 1898년 2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사망합니다. 1899년 6월 왈츠의 왕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사망합니다. 1899년 9월 대한제국에서 노량진역과 제물표역 사이에 경인선철도 33.2km가 처음 개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12월에는 이탈리아의 AC 밀란이 창단됩니다. 이때 1899년 일본 해군 군악대 교사였던 에케르트가 건강 악화로 일본에서 독일로 잠시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 귀국 후 베를린 필하모닉과 음악을 출판하였고 카이저 빌헬름 2세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민영화는 독일의 에케르트에게 한국 정부의 초대장을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 3월 대구 지역 교회로 부임했던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탄 부부가 한국 최초로 피아노를 낙동강 배편으로 실어와 사문진 나루터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종로에 있던 자신의 숙소까지 운반하였는데요. 이 당시 피아노를 운반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귀신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00년 4월 한성전기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종로에 처음으로 민간인 사용 전등을 3개 설치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기가 보급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7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간에 시의 전화가 개통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빠른 근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1900년 12월 고종은 최초로 서양식 군악대 설치를 법령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 8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사망합니다. 신은 죽었다 외친 철학자 니체의 사망과 서양식 군악대 설치 법령의 공포, 그리고 드디어 한반도에 서양악기 피아노가 등장. 1900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시기였네요. 짧은 순간 정말 많은 서양의 문물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과연 고종의 최초 서양식 군악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에케르트는
한국 정부의 초대장에 답하였을까요? 왠지 1900년 이후 드디어 한반도에서 최초의 오케스트라가 탄생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신기한 역사적 사실들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